서울 강남 화려한 넌사인이 켜지고 고층 빌딩 사이로 붉은 노을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스며들던 늦은 오후, 분주한 거리 위를 누비는 사람들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 깊게 눌러쓴 낡은 모자, 그리고 손에 쥔 오래된 지팡이. 그의 모습만 본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노숙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노인의 정체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박종현.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기업 한강건설의 창립자이자 수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 회장이었다. 그가 거리에 나선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바로 아들 박민수의 결혼 때문이었다. 얼마 전 민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며 종현에게 인사를 시켰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연. 강남의 작은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고 겸손하면서도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지연이는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성실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종현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속마음은 조금 달랐다. 단지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면 따뜻한 마음뿐 아니라 강인함도 지녀야 해. 그는 그렇게 아내에게 말했었다. 그래서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평범한 노숙자로 변장한 채 거리로 나선 것이다. 단지 우연을 가장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 종현은 마침내 퇴근길에 오른 김지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고 어느새 노을이 거리 전체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종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저기요, 학생.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죄송하지만 밥 살 돈 좀 있을까요? 하루 종일 굶었네요. 지연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친 당혹감은 금세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다. 아, 잠시만요. 그녀는 가방을 뒤적이며 지갑을 꺼냈다.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걸로 따뜻한 식사하세요. 건강 꼭 챙기셔야 해요. 그 순간 종현의 가슴 한켠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는 아직 시험을 끝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정말 고맙소, 학생. 그런데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저기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만 사다 줄 수 있겠소? 다리가 너무 아파서. 곁에 있던 지연의 친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말렸다. 야, 그냥 가자. 요즘 사기치는 노숙자들 많아. 괜히 엮이지 마. 하지만 지연은 친구의 손을 살짝 뿌리치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종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일까?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얼마 후 지연은 따뜻한 라면 한 봉지와 작은 김밥 한 줄을 들고 돌아왔다. 할아버지, 여기요. 라면만 드시기엔 부족할 것 같아서 김밥도 같이 샀어요. 종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맙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지연은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 말을 들은 순간 종현의 마음속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의심들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다. 과연 이 순수해 보이는 여성이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종효는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내가 고향에서 치료받으러 서울에 올라왔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젠 갈 곳도 없고. 지연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 큰일이네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종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미 많이 도와줬잖아요. 더 바랄 수는 없어요. 그냥 오늘 밤 지낼 곳만 있으면 좋겠네요. 지연은 깊이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결심이 선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아는 고시원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 정도는 묵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종효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요? 하지만 그건 너무 큰 부담 아닌가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함께 가요. 그렇게 지연은 직접 종현을 고시원으로 안내했다.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방값을 직접 지불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종현은 말없이 감동했다. 학생,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세상이라면 아직은 살아볼 만하네요. 그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들를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떠난 뒤 종현은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점점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아이라면 정말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부족함이 없겠구나.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다시 고시원을 찾았다. 손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와 생필품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고 종현은 그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다. 학생, 당신의 도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혹시 고향에 연락할 방법은 없으세요?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종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내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연락할 수가 없어요. 지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왜요, 할아버지? 종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가 곧 결혼을 한대요. 나는 그 아이의 장인이 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대했죠. 결국 다투고 집을 나왔어요. 지연의 표정이 천천히 변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눈동자에 어렸다. 그리고 지연의 말에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지연아,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다니.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를 다시 한번 느꼈어. 지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용기와 진심이 필요한지도요. 두 사람은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잊었다. 서울의 밤은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연아, 혹시 우리가 결혼하면 지금처럼 계속 일하고 싶어? 그 질문에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아동복지센터를 떠올렸다. 아이들의 웃음, 함께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계속 일하고 싶어.
물론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나에게 너무 소중하거든. 민수는 그런 그녀를 더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나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드럽게 풀려나갔다. 모든 불안, 걱정, 시험당했다는 상처까지도 민수의 진심 앞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 주말, 지연은 민수와 함께 종현과 서연이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다. 그곳엔 가까운 친척들과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오랜 친구들까지 참석해 있었다.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지연을 맞이했다. 바로 이 사람이구나. 민수의 약혼자. 이야, 사진보다 훨씬 더 예쁘시네. 마음도 고우시다더니 진짜였네. 허허. 처음엔 당황했던 지연도 이내 적응해갔다. 그녀의 솔직한 성격과 겸손한 말투는 금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서연은 내내 흐뭇한 얼굴로 지연을 바라보았고 종현도 그녀의 대화를 유심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도중 종현이 조용히 지연에게 다가왔다. 지연 씨, 혹시 우리 재단의 복지 사업에 관심 있으신가요? 당신처럼 따뜻한 시선을 가진 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지연은 깜짝 놀랐지만 진심 어린 제안임을 느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식사를 마친 후 민수와 함께 산책을 하며 지연은 문득 물었다. 민수 씨, 이 모든 게 갑자기 벌어진 일 같지만 어쩌면 오래전부터 정해진 인연 같아요. 이상하죠? 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건 아마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봤기 때문일 거야. 어떤 계획보다, 어떤 운명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이니까. 별빛이 흐르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그 발걸음은 미래를 향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이, 이 가족이, 그리고 이 새로운 길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며칠 후 지연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복지센터로 다시 출근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의 손가락엔 반짝이는 약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마음속엔 따뜻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복지센터로 한 통의 화환과 카드가 도착했다.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과 함께 더 많은 웃음을 나눠주세요. 종현 드림. 지연은 카드의 글을 읽으며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첫 장을 열고 있었다. 두려움 대신 감사로, 시험 대신 신뢰로,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향해 젖었다.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는 서서히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잘 자라주었구나.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식사는 한층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웃음과 정겨운 대화가 오가며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의 삶은 이제 단순한 안락함을 넘어서 다른 이들의 삶에 희망을 전하는 축복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지연은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의 확장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직업 교육과 자립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종현은 이사회를 설득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내부 반대도 있었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젝트 수혜자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를 파악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였다. 어느 날 지연은 한임시 거주지에서 만난 중년의 노숙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단순히 도와드리고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함께 할 거예요. 꼭 같이 해요. 그 남성은 오랫동안 굳어있던 표정을 풀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고맙소.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기분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프로젝트 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지연은 희망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했고, 그것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많은 기업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한강건설은 사람을 살리는 기업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와 지연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그날은 화려한 장식보다 진심이 가득한 날이었다. 초청받은 하객들은 축의금 대신 작은 카드에 기부 의사를 적어내며 기뻐했다. 영상 스크린에서는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의 수혜자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짧은 메시지 영상이 흘러나왔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이 끝난 뒤 지연은 잠시 외부 정원에 나와 조용히 숨을 돌렸다. 그때 종현이 다가왔다. 수고했소. 아주 멋진 결혼식이었소. 지연은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만약 그때 저를 시험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종현은 한참을 생각에 잠기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나의 시험을 넘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놓았소. 나도 당신을 통해 배웠소. 진짜 리더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란 걸. 하늘은 맑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아니, 이미 변해 있었다. 이제 이 가족의 사랑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진심의 손길이 되어 수많은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종현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한 사람의 진심은 회사를, 가족을, 그리고 세상을 바꾼다. 지연, 네가 바로 그 증거다. 나의 며느리이자 나의 스승. 그의 눈겐 또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깊은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는 국내를 넘어 해외 여러 기관에서도 주목받는 모범적인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 잡았다. 각국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한강건설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고, 몇몇 국가는 실제로 유사한 프로젝트를 자국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여전히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연과 민수가 있었다. 어느 날 지연은 외국에서 날아온 한 국제자선단체의 대표를 회사로 초대해 회의를 열었다. 그 단체는 난민과 실향민을 돕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한강건설의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사회적 모델을 구축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회의실 안에서 영어로 유창하게 프로젝트 비전을 설명하는 지연의 눈빛은 강단 있고 열정에 차 있었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대표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양측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다. 이 소식은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며 한강건설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지연은 여러 국제 무대에서 강연자로 초청받았다. 한편 민수는 회사 내 사회혁신 부서를 새로 신설하고 청년 인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실현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후계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색깔로 회사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지연은 늦은 회의 후 함께 회사 옥상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여보, 기억나. 예전에 우리 결혼식 때 노숙자분께서 고마웠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거.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응,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뀐 순간이었어.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날 이후 확신했어. 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걸. 네가 우리 가족과 회사를,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난 매일 자랑스러워.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여보. 나도 네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또 다른 회의를 위해 분주히 사무실을 오갔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흘러갔다. 몇 해가 지나 종현은 공식적으로 은퇴하고 가족들과 함께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아침이면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삶을 즐겼다. 가끔 TV에서 지연이 국제무대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아내 서연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며느리는 정말 보물 같지 않소? 서연도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처음엔 그렇게 시험만 하지 않았더라도 더 빨리 알았을 텐데 말이에요. 종현은 장난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험이 결국 나까지 바꿔놨잖소. 그러니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한 거요. 한편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한 이들 중 한 명인 박성호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지금은 제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후배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 인생을 되찾게 해준 그날, 그 따뜻한 손길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지연과 민수,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만든 작은 변화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진심이 있었다. 진심은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지연이 처음 길 위의 노인을 향해 내밀었던 그 손길처럼.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또 다른 작은 기적을 만들고 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따뜻한 손길이 되기 위해 10년 후 작은 친절이 만든 가장 큰 변화. 그 시작은 당신의 손끝에서. 지금 이 회사에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 리더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과거 지연과 민수가 그러했듯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자 애쓰는 이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건 이제 지연과 민수의 딸, 한별이었다. 한별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릴 적부터 봉사 현장을 따라다니며 성장해왔다.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엄마, 아빠처럼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더 이상 슬픔에 갇힌 사람이 없도록 세상 어딘가에서 외롭게 울고 있는 사람을 꼭 찾아내고 싶어요. 지연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한별아, 네 마음속 따뜻함은 이미 그 자체로 기적이야. 기억해, 네가 손 내밀어 줄 때 누군가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단다. 그리고 그날 밤 민수는 오래된 노트북을 열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경영일지를 넘겨보며 조용히 글을 적었다. 그는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남겼다.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내 아이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남기고 싶은 유산은 단 하나다.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용기. 몇 주 후 따뜻한 손길 1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수천 명의 수혜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손을 맞잡고 감사와 희망을 나누었다. 사회자는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따뜻함은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다처럼 퍼졌고 지금은 이 사회를 감싸는 파도가 되었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조용히 무대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눈을 맞추었다. 눈빛에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안도가 담겨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그러나 그 따뜻한 손길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어딘가에서 또 다른 지연과 민수가 또 다른 작은 친절을 시작하고 있을지 모른다. 당신도 그 손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선